코로나19 속 대한민국의 세계유산 관광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이번 영상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1년 봄에 작성한 세계유산 도시의 도시재생에 대한 글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관련 내용은 세계유산 도시 아태사무처에서 발행하는 해시태그 15번 2021년 8월 발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세계유산 도시의 도시재생에 대하여 팬데믹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 마스크의 시대 2020년 봄, 난 중국 운남성에서 세계유산을 답사하고 있었다. 내 기억엔 참하고도 트레킹 코스 어딘가에서 코로나19의 소식을 인지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사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뉴스에 무감각해졌던 것일까? 그저 스쳐 지나갈 전염병.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귀국했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후의 상황은 당황스러웠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가 불법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쇠퇴한 분야가 있는 반면 급속히 발전한 분야도 많았다. 필자는 본문에서 2021년 5월 현재 입장에서 팬데믹에 대처할 우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세계유산 도시의 도시재생의 입장에서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사실 세계유산 도시가 아닌 지역과 구분될 만한 사항이 크진 않을 것 같지만 반영하여 생각해보고 독자분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 1.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들. 팬데믹은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일단 호흡기가 가려지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꺼려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하여 생소한 죄책감이 생겼다. 공동활동은 심지어 불법화되었고 이는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반대로 호흡기를 맞대지 않고도 모이는 것이 가능한 온라인, 언택트 분야의 산업은 더욱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오프라인 상권의 점유율을 온라인 상권이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배달과 택배와 관련된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외식 문화와 쇼핑 문화가 큰 변화 속에 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에 비해 눈앞에서 직접 보지 못하는 온라인 시장은 상대적으로 컴플레인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디테일한 영상, 사진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컴플레인 비율을 줄이는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으며 택배나 배달 시장이 확대되면서 패키징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포함한 여행지들도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일단 국외 여행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은 거의 폐쇄되었다. 국외 여행의 제한은 국외 여행에 소비되던 예산의 잉여화를 가져왔고 온라인 쇼핑, 장기 국내 여행 등으로 흡수되고 있다. 국내의 상황을 본다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단체 시설은 폐쇄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좀비의 위기에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만들어가며 노력하고 있지만 줄어든 여행객들로 인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여행, 축제, 이벤트와 관련된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언택트한 장거리 여행 프로그램의 개발, 온라인 여행 등 기존에 시도할 필요가 없었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현장화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며 주목을 받는 경우는 많지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도 무뎌지게 되어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확대되면서 더욱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행과 관련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들이 여행지로 관심받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 속의 캠핑장,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교외 지역,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등 마스크를 벗고 시원하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여행지가 다양화되면서 확대되었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었던 교외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나주의 포레스트랩은 한적한 교외에 방치되어 있던 식물원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 최근 지역마다의 유사한 공간들이 민간 차원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다. 부동산, 즉 공간에 대한 사유화는 인간의 본성이다. 누구나 나만의 공간을 꿈꾼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라는 황금성이 높은 공간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았고 여전히 부동의 인기이지만 팬데믹 상황은 이에 변화를 주고 있다. 팬데믹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 속에 프라이빗한 상대적으로 큰 공간에 대한 욕구를 높였다. 사람들은 이전에 비하여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외식이 줄어서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재택교육,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집에서 공부하고 일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에 사람들은 넓은 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넓은 공간에 대한 수요와 맞물려서 실제로 도심에 거주하지만 교외 지역에도 장단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시골집을 다루는 채널들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필자와 가족들도 교외 지역에 좀 더 넓은 집을 구해서 도심과 교외를 오가며 생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교육, 직업 등 거주 여건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전염병 등에 취약한 고연령층의 호응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변화는 팬데믹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3. 팬데믹에 대처하는 세계유산 도시의 변화. 세계유산 도시는 사람을 주체로 생각해 보았을 때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과 여행객, 즉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계유산 도시는 공용공간,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프라이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팬데믹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코로나19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의 생태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 공간의 재생은 필수 불가결해 보인다. 세계유산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다양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적정수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유산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인원 제한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고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계유산 도시 주변에 공실화된 공간을 활용하여 개성있는 상권을 형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팬데믹이 가져온 공간인식 변화로 인해 주목받지 못했던 교외 지역의 공간들도 다양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필자는 얼마 전 찾았던 경주의 황리단 길에서 세계유산 도시의 새로운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주변의 문화유산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상업 공간이 거리의 양옆으로 위치하여 찾아온 많은 이들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상업시설과 문화유산을 오가며 여가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업시설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닌 융화되어 있었다. 물론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음이나 사유재산 침해 등 문제도 일부 발생할 여지가 있겠지만 완충지대 버퍼링 존로 구분되어 균형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에 비해 서울의 명동 지역은 최근에 찾았던 공간 중 가장 가슴 아픈 지역이었다. 서울의 심장부로서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았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거리는 한산했고 많은 점포는 문을 닫고 있었다. 세계유산 도시가 팬데믹에 대처하지 못했던 최악의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서울의 명동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경주 황리단 길과 서울 명동은 세계유산 도시에 있는 다양한 사례 중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두 공간은 많은 부분에서 구분되고 있고 구분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2, 제3의 팬데믹을 준비해야 한다면 이러한 현장의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및 연구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